뉴포드 레인저입니다. 국내에는 와일드 트랙 그리고 랩터 두 가지가 정식 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와일드 트랙입니다. 랩터가 본격적인 오프로더이긴 합니다만은 와일드 트랙 정도면 도심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나 너무 터프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 잘 어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전면에서 봤을 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부담이 적은데요. 측면으로 오면 아무래도 길이감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본닛 위의 주름들은 단순하면서도 강인한 느낌 잘 이어가고 있고요. 본닛하고 펜더가 헤드램프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그 라인들이 참 예쁘게 잘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해보면 LED가 두 군데 보이는데요. 바깥쪽 미러 아래쪽 하고요. 뒤쪽에 짐 공간을 비춰주는 부분이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는 아니지만 앞쪽하고 중앙에 갖춰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쪽에만 있고요. 컬러 조절 가능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와일드 트랙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랩터는 없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LED 타입 DR에는 생각보다 광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안개등이 굉장히 밝은 편이고요. 물론 LED 구성입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은 편이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큰 편이고요. 조사각 조절이 4단계로 가능한데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거든요. 3.5단계, 2.5단계, 0.5단계가 있어서 조금 더 미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과 안개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물론 아웃사이드도 미러 커버 쪽에는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보시면 이 정도 각도가 시야각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확실히 이 차고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 뻗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차량들, 같은 방식의 다른 차량들보다는 광원의 폭이 훨씬 더 넓고 또 직진성도 아주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픽업 트럭이라서 용도에 맞게 헤드램프 광원의 폭이 넓은 편이죠.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일반 전구 구성입니다. 넉넉한 휠베이스와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은 근사한 편이고요. 직렬 4기통 디젤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6cc고요. 최고 출력은 213마력, 토크는 51.0kg/S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65, 60, 18입니다. 앞쪽 좌우측 휀더에 바이터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 장식이 달려 있는데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면에는 큼직하게 그리고 터프하게 이미지 잘 가져가고 있고요. 유리 몰딩 부분도 차량의 컨셉에 맞게 강인한 이미지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위쪽의 루프렉도 생각보다 단단하고 컬러도 포인트를 바디 컬러랑 같이 은색으로 주고 있어서 은색 차량에서는 조금 더 일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이드 스텝은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는데요. 터프한 느낌도 느낌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밟고 올라서서 타고 내릴 때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리어 서스펜션은 판 스프링인데요. 게다가 디스크 타입이 아닌 드럼 타입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어서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프레임 바디는 뼈대만 보더라도 듬직한 맛이 있죠. 측면에서도 크기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앞쪽의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단순하면서도 볼면 볼수록 예쁜 테일램프를 갖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전형적인 픽업 트럭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요. 과한 기교를 부리거나 뭔가 특별함을 가져가기보다는 포드의 전통성을 계승하는 그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600kg까지 가능합니다. 위쪽에 레버를 살짝 들어 올리면 오픈이 가능하고요.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특히 이 뒤쪽에 캠핑용품 싣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업무용으로도 다양한 짐들을 싣고 나르기가 좋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바닥 처리 좀 보세요. 굉장히 튼튼하고 오염이나 흠집 같은 데서 강인하게 버틸 수 있도록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갑자기 확 흘러내지 않도록 이런 그 레치 같은 것들도 참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닫을 때도 가볍게 닫을 수 있어서 글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입문형 픽업 트럭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여러 나라에서 얻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죠.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답게 요소수 주입구 나란히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포드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인데 키가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열고 닫는 거 두 가지 기능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에 포드 마크는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입니다. 바깥쪽도 손잡이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뒤쪽에는 스마트키 버튼이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여닫을 때 느낌도 체결감이 좋고 튼튼하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도어 두께는 많이 두껍지 않고 적절한 수준입니다. 아래쪽에 이 발판이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멋스럽지만 기능적으로도 밟고 올라설 때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릴 때도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이런 데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포인트를 주면서 좀 터프한 느낌, 탄탄한 느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쪽 손잡이 앞쪽으로 락 언락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포켓은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트는 운전석만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럼버 서포트는 우측 측면에 이쪽에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시트는 열선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충격이 많이 무게가 실리거나 충격이 가거나 쓸리는 부분은 소재를 좀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내구성에 신경을 좀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안장이나 등받이, 특히 이제 등받이가 탄탄하게 잘 받쳐줘서 편했습니다. 이런 와일드 트랙이랑 레터링 같은 것들도 포인트로 좋고요. 스티치랑 이런 데 컬러를 일체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조금의 센스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바닥 부분 보여드려 보면 페달은 조금 작은 듯 싶고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이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넓고 컸으면 좋겠고 이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커버를 좀 든든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이 레버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앞뒤로는 안 움직이고요.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뒤쪽에 LED로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위치는 이쪽에 달려 있고요.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이고 특이한 게 조사각이 지금 0레벨부터 4레벨로 되어 있는데 점이 하나씩 찍혀 있죠. 이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4단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총 8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보통은 바깥쪽 거울 컨트롤하는 게 이 도어 쪽에 많이 위치하는데 와일드 트랙은 이쪽에 클러스터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티치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랑 이 스티어링의 스티치가 일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는 예쁘게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크게 적당하고요.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은 없었고요. 스티어링은 4스포크인데 지금 3스포크 타입의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그래서 4스포크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가죽의 질감이나 그립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클러스터는 가운데는 아날로그 타입이고 양쪽으로 디지털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좀 클래식한 맛이 느껴지고요. 양쪽으로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로 바꿔보면 주행 가는 거리는 RPM 게이지가 조금 작게 나오죠. RPM 게이지가 속도 게이지 위치에 있고 반대로 저쪽에서 속도를 보여줬으면 훨씬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면 보시기에 우측으로는 엔터테인먼트와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아래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기능 스위치는 화면 좌측을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전화 기능 포함되어 있고요. 이 컨트롤은 지금 보시는 우측에 엔터테인먼트와 전화,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틱 스위치 특이하게 생겼죠. 레인 키핑은 이 측면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 지원을 해줍니다. 스틱 스위치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가운데 화면이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차량의 컨셉을 생각하면 크게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온도 조절 같은 것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앱을 보시면 여러가지 모바일 앱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 지원을 해주고요. 무선은 아니고 유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는 한데 광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비상등 스위치, 텐션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스위치들은
공조장치 컨트롤하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컨트롤도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열선 스위치는 이 아래쪽에서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있고 USB A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해 놨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고 양쪽으로 2개 갖춰주고 있습니다. 오토 스탑앤고나 이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같은 컨트롤들은 이쪽에서 깔끔하게 모여 있고요.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 4륜 구동은 3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2H, 4H, 4L 이렇게 타입별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0단 기어는 글쎄요, 기어 노브가 큼직하고 딱 했을 때 부드럽게 체결되는 느낌이 좋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쪽에 있는 것보단 편합니다. 예, 옆쪽에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좀 좌우로 움직여서 위아래로 내리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뒤쪽으로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입니다. 간만에 보죠, 요런 타입은. 센터 터널에서 쭉 연결되면서 약간 높게 암레스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2단으로 열리는데 먼저 열어보면은 이 공간도 사용 가능하고요. 끝까지 들어 올려보면 깊이가 꽤나 있습니다. 여기 깊이가 꽤나 있고 넓기 때문에 암레스트 안쪽 공간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공간 자체도 큼직한데 이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고요. 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요런데 그 쇼버 같은 거 하나 적용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쪽 공간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좋고요. 여기도 이렇게 와일드 트랙이라고 화면에 보이시나요? 레터링이 돼 있네요. 선바이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햇빛 잘 가려주고요. 안쪽에 조명은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버랑 연동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보면 이 익스텐션 기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늘어나는 이 기능. 오,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 정도까지. 햇빛이 여기 비치면 보통 이게 안 움직이면 못 가리는데 이렇게 당겨줘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포드가 신경 잘 써준 것 같습니다. 안쪽에 맵등은 지금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이렇게 푸시 타입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선글라스 케이스죠.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 거울은 널쩍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뒤쪽에 유리도 거의 수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좋은 편이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올까요? 쭉 내려보면 요만큼 남습니다. 오토는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주셔야 됩니다. 앞쪽보다 오히려 뒤쪽에 맵 포켓이 조금 더 짜임새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발판 밟고 올라가시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은 없고 시트 안장은 편안한데 등받이 각도나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헤드레스트는 작은데 쉽지만 쿠션감이 좋아서 목을 잘 받쳐줬고요. ISO 픽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내려보면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안장 앞쪽에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장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안장을 들어 올렸을 때는 아래쪽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도 이 차량용 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보관하시면 좋고요. 들어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려 봅니다. 가운데 에어벤트는 없지만 230V 파워 아울렛하고 12V 파워 아울렛, 인버터랑 아울렛 2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턱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성인 남성 3분이 앉아도 일단 무릎이나 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요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승하차 할 때는 발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고 요런 데도 앞쪽처럼 이 손잡이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릎 공간 여유 있는 편이고 발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뒷좌석 앉았을 때 공간은 전체적으로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옷걸이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뒤쪽에서 보면 다분히 좀 터프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잔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굵은 선들, 전통성이 있는 느낌들을 보여주는 디자인 같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픽업 트럭답게 일반 도로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잔잔한 오프로드?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는 아닌데 이런 데 다녀보면 훨씬 더 재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출렁출렁하는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단단한 맛이 있고요. 이 정도면은 4H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평지같이 이동을 해요. 편안하게. 그리고 핸들이 도심 주행에서는 약간의 유격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오프로드에 오게 되면 어이구, 길이 좀 많이 흔들리네요. 주차 센서는 잠깐 꺼두겠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훨씬 더 제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길이 좀 오프로드다 보니까 거친 맛이 있네요. 이렇게 잔잔한 자갈밭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일반 세단이나 일반 모노코크 바디 SUV들에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줘요. 확실히 이 차는 도심에서만 타기에는 차가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뒤틀림 강성도 좋은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좌우 롤이 도심에서는 탄탄하게 잡아줘서 이 정도까지 유연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오프로드 길이 아주 지금 심하거든요. 자갈길에서 이제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데 갈 때는 의외로 잘 버텨주는데요. 그 다음에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임 같은 것들도 순정 상태 그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튠이 들어가 있는 랩터에 비교를 하면 여전히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렇게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즐기실 게 아니라면은 와일드 트랙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3m 넘기 때문에 이 배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접근각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차가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니까 크게 걸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심한 바위길이나 본격적인 오프로드 제대로 즐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휠베이스가 긴 친구들이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뭐 이렇게 가벼운 오프로드 정도? 가볍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데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차가 전장에 비교했을 때 차폭이 생각보다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화면에는 조금 좁게 보여서 거슬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조금 좁은 길을 빠져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2m가 안 될 거예요. 1.8m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폭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 좁은 오프로드 같은 데 주파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앞쪽에 개울이 있는데요. 뭐 도강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물을 지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랩터는 80cm인가 90cm 정도까지 도강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일드 트랙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정 상태로 가능합니다. 오우, 이게 화면에는 별게 아닐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와보면 깊이가 좀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네. 오이구. 희생 차량이라서 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가 있기는 한데 가격 차이는 한 1,400만 원이 조금 더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두 친구가 결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와일드 트랙은 도심 주행이 많으시면 그렇다고 이 친구가 험로 주행 능력이 떨어지는 랩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체로 보면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웬만한 오프로드는 편안하게 달리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에는 WD-1, 뒤쪽에는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 트럭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승차감 자체는 일반 세단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 롤이 심한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아니고 탄탄하고 다부진 느낌이 좋습니다.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꽤 자세를 잘 유지해주는 편이고요. 코너링은 날카롭다라기보다는 정직한 편, 정직한 편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시트도 편안했고요. 또 크게 그렇게 불편한 승차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 프레임 바디라서 많이 좀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대신 이제 뒷좌석에 앉으면 시트 자체도 등받이 각도도 각도고 포지션도 그렇지만은 조금 앞좌석에 앉았을 때의 승차감과는 사뭇 다른 단단함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하기보다는 픽업 트럭의 특성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랩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와일드 트랙은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자분들을 포커싱 하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요. 시속 3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30k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세팅한 게 자동으로 풀리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뭐 앞차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가능한데 깔끔하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거리가 좀 균일하게 유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고요. 직렬 4기통 트윈터보, 바이터보라고 하죠. 트윈터보 엔진은 힘도 좋고 토크감이 아주 두둑합니다. 213마력의 토크가 51로 알고 있는데 10단 기어하고 매칭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이 10단 기어가 많이 좀 오르락내리락 변속이 잦아서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속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6, 7, 8단에서는 거의 이게 변속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라는 걸 인디케이터 보기 전까지는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10km고요. 정확하게 10km고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 11km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13.8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11.5에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고속 주행할 때 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저는 41에 맞춰놓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순정 오디오고요. 6개의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죠. 트럭에 적용된 순정 오디오 치고는 음색이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 고음대나 저음대의 구분이 명확하죠. 프레임 바디의 픽업 트럭이라서 소음하고 진동이 조금 열악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둘 다 괜찮은 편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고속도로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운전할 때 핸들이나 의자 쪽으로 전달은 거의 안 되고요.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그 디젤 차량들 특유의 느낌들도 없습니다. 소음 부분은 일반 유리인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제법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글쎄요, 이 프레임 바디 아래쪽에 뭔가 좀 차 있다, 차단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픽업 트럭인데도 의외로 조용합니다.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좋은 점수 주고 싶네요. LED 헤드램프는 오토모드 포함하고 있고요. 상하향의 전환 폭이 제법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3차선 도로를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요. 1차선 차선 넘어서까지 또렷하게 확인이 될 정도로 광원의 폭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지진성도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사고가 조금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포지션으로 쭉 뻗어 나가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안전시야 확보가 유리한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토모드의 민감도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젤 트윈터보 엔진이지만 회전 질감 좋은 편에 속하고요. 배기는 약간 중저음으로 깔리는데 그렇게 도드라지거나 아쉽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약간 높게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 좋은 편에 속하고요. A필러 이쪽은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각도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춰놔서 운전석에 앉으면 손잡이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듯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화면의 이 부분이 조금 시야를 가리는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아주 큼직하고 마음에 드는 아웃사이드 미러, 넓고요, 높고요, 크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좋고 전방 시야도 유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포지션 자체가 높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브레이크 자체는 담력이 아주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조향 보조는 빠져있지만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다른 센서들도 와일드 트랙에서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이 꾸준해서요 든든한 맛이 있고요. 아주 극초반에 이 살짝 부드러운 그 구간을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찔움찔하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고요.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싣고 이동을 하는 차량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속 100km는 수동 모드로 10단 고정을 했을 때 1490에서 1500rpm 그 사이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내다 보니까 덩치도 크고 무게도 있는 트럭이지만 나름 연비 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 이 가격 차이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와일드 트랙은 도심에서 픽업 트럭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짐도 조금 싣고 가끔 뭐 아웃도어 라이프,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 좋고요. 랩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그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맞는 차인 것 같아요. 별도로 이 쇼컵 쇼버 같은 거나 하체 튜닝 같은 거 안 해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하드코어 오프로드 타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각 능력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차는 같은 뭐 레인저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게 낫다, 낫다 그렇지 못하다 또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 가치가 있다 없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달리 가져간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생각보다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위치가 최근에 유행하는 플로팅 타입이 아니라서 약간 좀 시야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보기에 편했습니다. 그리고 맵은 아틀란 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티팩 기능도 좋은 편에 속하고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처음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선택했을 때 진입하는 메뉴가 조금 자연스러워졌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포드가 워낙 이 트럭을 오래 만든 회사라서 그런지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돌아보면은 의외로 되게 매끈해요. 저는 제가 너무 이 픽업 트럭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이 차량을 시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너링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흔들림 없이 아주 잘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좋아서 이 와인딩에서도 저도 모르게 조금 속도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코너링 재밌습니다. 유턴을 해보면 지금 3차선 도로에서 3차선 바깥으로 나가진 않네요. 3차선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지고요. 핸들 자체는 일반 차량들보다는 한 반 바퀴 정도, 한 바퀴하고 한 바퀴 반에서 조금 더 돌아가서 많이 움직이셔야 되긴 합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자리는 많이 차지 않는다는 거. 공인연비가 10km고요. 도심주행에서 9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8.5에서 9.1 정도? 9.2는 잘 안 나왔어요. 저는 잘 안 나왔고 참고로 타요 공기압은 39에 맞춰놓고 주행을 했는데 제가 공기압을 조금 더 넣었어야 됐을까요? 어쨌든 9.1 정도가 도심 주행에서는 최고 평균 연비였습니다. 그리고 최저 연비는 7.8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정말 막히는 구간, 짧은 구간 왕복을 했을 때의 연비고요. 평균적으로는 8.5에서 9 정도, 그 정도 보시면은 실연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디젤 차량들 오토스탑앤고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할 때는 조금 진동들이 거슬리긴 하는데 뉴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의외로 진동을 잘 잡아줍니다. 승차감은 앞쪽에 WC1의 뒤쪽에 리프 스프링인가요? 어쨌든 트럭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을 해봤을 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승용차랑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승용차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들고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도 승차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좌석에서는 불편한 느낌은 많이 들고 있지 않고 시트도 꽤나 좀 편안하거든요. 다리 이 위치 같은 것들도 좋고 근데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도 제가 실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뒷좌석에서는 조금 더 튀는 느낌이 올라오긴 합니다. 기어비 세팅도 10단, 자그마치 10단이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균일한 편에 속하고요. 또 차가 힘이 있잖아요. 토크가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내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답답한 느낌 같은 것들은 크게 받지 못했고요. 의외로 순발력 같은 것들이 좋아서 도심 주행하기에도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마력이 넘고 토크도 50을 상회하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승차감 같은 것들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10단 기어는 기어비가 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 단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부드럽게 동작을 해서 크게 그렇게 변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도 오진 않았고요.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도심 중에서 조금 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다닐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죠. 그래서 길이는 조금 있지만 생각보다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 주택가에서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길이감이 조금 전장이 5m가 넘어서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긴 합니다. 네, 이상 뉴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